안녕하세요, 진됐습니다. 요즘에는 영상 편집용 노트북이라는 카테고리로 굉장히 검색들을 많이 하시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엑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영상 편집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프로그램 정도 수준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편집용 노트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올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좀 완전히 프로페셔널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상 편집용 노트북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품을 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양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금액도 많이 비싸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을 어느 정도 수준의 원본 소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의 숙련도를 가지고 몇 분 정도의 영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노트북, 이제 하드웨어의 그런 이제 요구하는 사양이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본 수준. 두 번째는 숙련자 수준, 세 번째는 전문가 수준, 이렇게 갈라서 사양이랑 이런 부분을 추천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편의상 프리미어 프로 14.7 버전을 기준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수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정도의 영상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FHD 정도의 화질을 가지고 편집을 주로 한다고 보고, 휴대폰이나 크롭바디 정도 수준의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한 거를 자르고 붙이고 간단히 자막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나 배경음악 이런 거를 간단히 깔는 정도 수준, 흔히 말하는 브이로그 정도 수준의 영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10분에서 길어봐야 한 20분 정도 수준의 영상을 편집을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입문자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으면 굳이 높은 사양대의 PC의 스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인텔 CPU 기준으로는 i5, AMD CPU 기준으로 봤을 때는 AMD R5 정도 수준의 저전력 U 버전이 붙어 있는 CPU 기준이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는 8기가 이상이면 되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조금 영상 편집할 때는 이득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8기가 가능하다면 16기가 정도 수준의 제품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픽 카드는 사실 이제 있어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괜찮은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내장 그래픽도 지금 이제 인텔 11세대 같은 경우는 타이거레이크 XE 그래픽 카드 정도 수준의 이상 제품이면 어느 정도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급 정도 수준, 기본 수준이라면 그래픽 카드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관계는 없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어울리는 제품은 이런 제품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수준의 편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사양의 제품은 아니어도 될 듯 합니다. 저렴한 제품 중에서는 X513의 BQ493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인텔 11세대 타이거레이크 i5 1135G7에 메모리는 기본 8기가로 되어 있고, 인텔 Xe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어서 인코딩 시 하드웨어 가속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약간은 워너비 제품이죠. 해외의 인기에 비해서는 국내의 인지도가 조금 낮은 제품이지만 고급 제품으로 유명한 레이저북 13입니다. 인텔 11세대 i7 1165G7에 메모리도 16기가를 가지고 있고요. 13.3인치 사이즈의 16:10 비율의 모니터를 가진 제품이고요. 색감이 아주 좋은 제품으로 해외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숙련자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을 조금은 할 줄 알고, 이게 해보니까 좀 이게 내가 취미가 있다, 조금 더 좀 잘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밋밋한 영상보다는 조금 이제 세련된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요즘에는 프리미어 프로 편집 강의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주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장비 욕심이 살살 난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도 휴대폰으로 하거나 크롭바디로 하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4K 촬영이 가능한 미러리스 제품을 찾아본다거나, 카메라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좋은 렌즈 쪽으로 자꾸 찾아보게 되고,
이런 장비들의 욕심이 난다 할 정도 수준이면 약간의 숙련자로 올라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또 내 영상에 심도가 조금 더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4K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해야 될 것 같다, 화질에 욕심이 난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사실 숙련자로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급에서 숙련자로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영상이 이제 4K로 가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집을 하던 것보다는 이제 4배 정도의 사이즈가 큰 영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사양대가 높은 제품이 필요할 거예요. CPU 같은 경우도 인텔 기준으로 봤을 때는 i5 말고 i7의 H 버전,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버전의 i7 이상,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R7의 뭐 4800H 이상 정도 수준의 제품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메모리는 기본 16기가 이상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32기가로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는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픽 카드는 반드시 이제 GTX급 이상의 제품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제품을 추천해 드리자면 뭐 대표적으로 이 정도 수준 하나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피러스 제품이고 상세 모델명은 M15 GU502 LVAZ126이고요. i7 10875H의 메모리는 기본 16기가 1개가 장착되어 있고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도 RTX 2060이 장착되어 있고 SSD 1TB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패널이죠. 15.6인치의 팬톤 인증을 받은 색감이 아주 우수한 패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스타일 제품인데 레이저 블레이드 15 베이스 제품이고요. i7 10750H의 16기가를 가지고 있고 RTX 2060에 NVMe 512기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15.6인치의 sRGB 100% 패널을 가지고 있어서 색감이 아주 우수한 제품이죠. 실제로 가격은 1,599달러인데 국내에선 가격이 조금 높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아쉬운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숙련자 정도 수준이 되면 사실 이제 영상 편집을 하면서 조금 이제 내가 모션 그래픽도 사용을 하게 되고 뭐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숙련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CPU도 좀 높고 그래픽도 좀 높고 그다음 메모리도 좀 높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할 부분이 그겁니다. CPU랑 메모리, 그래픽카드 3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CPU의 의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CPU는 굉장히 높은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 16기가 정도 수준 이상은 돼줘야 되고 32기가까지 가주면 좋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GTX급 이상, GTX 1660 Ti급 이상은 무조건 가주셔야 되고 RTX 2060 정도 수준까지는 가셔야 추후에 내가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래픽카드가 좀 이렇게 들어가는 뭐 모션 블러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영상을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을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반드시 유의해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전문가 수준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전문가 수준이면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영상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4K 이상의 영상을 주로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이제 6K라든지 8K 정도 수준의 영상을 편집을 하시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대가 아닌 여러 가지로 해서 영상 편집을 걸었을 때 한 4-5개 릴이 동시에 걸리는 그 정도 수준이 되고,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영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거워지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i7도 이제 지금 10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875H급 이상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i9 뭐 10980HK까지 가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상으로 가니까 그거는 뭐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노트북은 이제 내가 이동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보조로 사용하는데 그래도 사양이 많이 높아야 된다, 이런 분들께 많이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영상을 편집할 때는 사실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RTX 2070, 2080을 사용하셔도 되고, 거기에서 이제 왜 맥스큐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실제로 영상 편집을 할 때는 2080 슈퍼 맥스큐랑 2080 슈퍼랑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스큐가 붙어 있더라도 실제로 영상 편집을 할 때는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은 제피러스 듀오 정도 수준이 될 거고요. 이런 제품들이 되겠죠.
전문가용에서는 아무래도 모니터 화질이 좋은 4K 제품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제피로 스튜디오 GX550LWS HC108R 제품이고요. 10세대 i7 10875H가 탑재되어 있고 메모리는 기본 16GB 1개가 장착되어 있고 추가 확장이 가능하죠. 그래픽카드는 RTX 2070 슈퍼맥스 Q가 탑재되어 있고 NVMe 1TB 기본이고 1TB를 추가해서 레이드 구성도 충분히 가능한 제품입니다. 모니터가 4K 해상도를 가진 400니트 밝기의 15.6인치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화질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사양 제품은 i9-10980HK의 32GB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도 RTX 2080 슈퍼맥스 Q가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높은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피로 스튜디오는 4K 해상도의 터치가 가능한 서브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여러가지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편집할 때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모델 중에서 약간은 넘사벽 느낌의 제품이 있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프로 17의 4K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i7 10875H에 16GB RTX 2080 슈퍼맥스 Q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사양이 훌륭한 제품이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모니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3인치의 4K 120Hz sRGB 100%에 색감도 아주 우수하고 주사율도 좋은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가장 우수한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전문가용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소개해드린 제품에서 SSD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서 1TB 플러스 1TB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1TB짜리를 두 개를 해서 레이드로 뭐 2TB로 구성을 하시거나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이제 C 드라이브 용량을 되게 크게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럴 수 있죠. 뭐 요즘에는 카메라들이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4K 프로레스로 해서 한 30분 정도 찍어버리면 뭐 3,400기가 우습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정도를 두세 개 영상을 이렇게 릴을 걸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조금 이제 그 C 드라이브 용량 자체가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C 드라이브 용량도 크고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도 뭐 64기가까지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트북에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거의 최대 32기가 정도 수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CPU랑 그래픽카드를 조금 높은 걸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자, 사실 영상 편집용이라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 돌아가는 거는 사실인데 이제 구매할 때 이제 욕심을 좀 내시면 안 될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노트북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 3년에서 길면 4년 정도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 정도면 거의 한계 수명이 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높은 제품은 절대 구매를 하지 마시고요. 뭐 적절한 사양에서 타협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낮은 사양이건 높은 사양이건 간에 메모리는 반드시 듀얼 채널을 구성을 하는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숙련자 이상이라면 이제 모니터의 색재현율 같은 경우에는 NTSC 기준으로 72%는 무조건 넘어가는 뭐 요즘에는 뭐 DCI P3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색재현율을 뭐 많이 사용을 하지만 최소 숙련자 이상이라면 이제 NTSC 72% 정도 수준 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조금 더 원활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잘 생각해서 노트북을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